월서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블록 코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재미없다고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 최소 한 명은 재미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을 위해 오늘도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크래치에 접속하고 가입하여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크래치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해서 스크래치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계속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로그아웃 된 사람은 지금 로그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만들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쪽은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는 블록 팔레트, 여기는 스크립트 창, 그리고 이 공간은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친구들을 스프라이트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블록들을 스크립트 창에 쌓아 올려서 명령을 내려주면 무대에서 특정 스프라이트들이 블록에 맞게 움직이고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쓰레기통 모양을 클릭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 고르기 클릭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프라이트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뭘 해볼까요? 자, 선생님은 다이노소어 4, 자, 공룡 4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그죠? 자, 얘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간단하게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벤트에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동작에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봤을 때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 공룡이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실행하면 아마 공룡이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아직 실행하지 말고 움직였다가 벽에 닿으면 튕겨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아직 실행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15도를 회전하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만큼 움직이는데 계속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작은 원을 만들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재미있는 블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산으로 들어가면 1부터 10 사이의 난수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시계 방향으로 15도 글씨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글씨가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죠? 이때 클릭한 것을 놓으면은 이 사이에 이 블록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부터 10 사이의 난수 그대로 놔둬보죠. 1부터 10 사이의 난수란 말은 1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의 수를 만들어서 수가 계속 바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얘가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각도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1부터 10 사이에 특정한 각도로 변하는 각도로 계속 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얘가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입니다. 멈추고 그렇다면 이거를 마이너스 15에서 15도 사이의 난수 이렇게 바꿔보면은 좀 더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 뭐 물건을 피하기, 적을 피하기 이런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상대방 스프라이트가, 적 스프라이트가 무작위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무한 반복하기와 이 난수 블록을 사용하면은 상당히 예측 불가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멈추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제 2까지 했으니까 예제 3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예제 3 저장. 자, 예제 3이 저장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자,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 변수 블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블록이 있는데 그 중에 변수 블록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변수 만들기, 뭐 나의 변수, 그리고 나의 변수를 뭐로 정하기 이런 주황색 블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수가 뭔지 그래도 개념은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변수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요런 숫자는 항상 정해진 크기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는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자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학에서는 x, y, z 이런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크래치에서는 내가 원하는 문자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A, B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스크래치에서 이 두 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합과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변수 만들기 클릭 알파벳 A로 변수를 만들고 확인하면은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무대 왼쪽 위에 보면은 A라는 변수가 나와 있고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변수 만들기에서 이번에는 B 그러면 A와 B가 만들어지고 무대 왼쪽 위에 변수 A와 B가 만들어지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이벤트에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감지라고 하는 파란색 블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What's your name? 라고 묻고 기다리기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What's your name? 요거를 지우고 A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변수로 간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A, B 변수를 활용해 볼 건데요.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이걸 가져온 다음에 나의 변수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방금 전에 내가 만들었던 A와 B 변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 A 변수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A 변수를 0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A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에 대한 그 대답을 여기에다 넣어야겠죠. 그죠? 다시 감지로 가서 대답이라는 작은 블록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뿅 끼워 넣습니다. 자, 보면은 A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린 다음에 A가 입력되면은 그 대답을 A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서 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똑같이 B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블록 여기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하기 해주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서는 B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그 다음 A를 B로 바꾸어 줍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자, 그리고 바로 한번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실행해 봅시다. 시작하면은 캣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A를 입력하세요 하고 밑에 입력창이 나오죠. 그죠? A는 50 엔터 치면 A 변수 안에 5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입력하세요 해서 B는 100 엔터 치면 B에는 10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문자로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조건에 맞게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A와 B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 합과 곱을 만든 다음에 출력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형태 블록에 말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보면 안녕 말하기라고 있죠. 그죠? 즉 고양이가 안녕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합을 구해서 말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연산으로 들어가서 뭐 더하기 뭐 말하기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변수로 가서 여기 빈 공간 하나에는 A를 집어넣고 빈 공간 B에는 하나에는 B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더한 값을 얘가 말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빈 공간에 여러분들 임의로 A와 B를 입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변수 블록을 직접 끌어와서 넣어줘야지 이게 동작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A는 5, B는 10, 그러니까 고양이는 두 수의 합인 15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때요? 자, 이번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두 수의 곱을 얘가 말하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1초 기다리기 블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가서 안녕 말하기 가져오고 그 다음 연산으로 가서 뭐 곱하기 뭐 요 블록을 이 안에다가 뿅 집어넣습니다. 다시 변수로 가서 빈 공간 하나에는 A, 빈 공간 하나에는 B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수의 합을 말한 다음에 1초 뒤에는 두 수의 곱을 말하겠죠. 그죠? 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A를 입력하세요 해서 10 입력했습니다.
2를 입력하세요. 20 입력했어요. 두 수의 합은 방금 전에 30 나왔고 곱은 200 나오게 되네요. 그죠? 1초 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네. 2초로 해봅시다. 자, 이 고양이의 IQ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A를 입력하세요. 1560 B에다가 12546 합은 14106 곱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똑똑한 고양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해서 마치 계산기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예제4에서 저장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잘 저장을 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첫 시간에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거니까 착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선의 굵기와 길이를 입력받으면 그 값에 맞게 화면에다가 정삼각형을 그리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캣스프라이트를 삭제하고 스프라이트 고르기에 들어가서 저 아래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 펜슬 있습니다. 펜슬. 연필이죠, 그죠? 펜슬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자,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변수에 가서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굵기, 또 하나는 길이. 굵기와 길이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벤트로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럼 펜의 굵기와 길이를 변수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과 같이 했었죠, 그죠?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지에 가서 What's your name? 묻고 기다리기 여기에다가 굵기는 라고 묻고 기다리기 하면은 변수로 가서 굵기는 뭘로? 대답으로 정하기. 이렇게 하면 굵기 변수에다가 대답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한 다음에 이번에는 길이는 하고 물은 다음에 길이는 대답으로 정하기. 이렇게 하면은 굵기와 길이 변수에다가 대답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이 펜 스프라이트가 그림을 그리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여기 있는 블록 말고 추가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센서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음악이랑 펜 이 정도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먼저 펜 클릭하면은 이 블록 팔레트 가장 아래쪽에 펜 블록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블록으로 나와 있겠죠, 그죠? 자, 이 중에서 펜 굵기를 1로 정하기. 자, 펜 굵기를 1만큼 바꾸기랑 1로 정하기는 엄연히 다른 블록입니다. 1로 정하기 가져왔나요? 그런 다음에 1 여기에다가 변수 펜 굵기니까 굵기 변수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럼 펜 굵기를 입력받은 굵기의 양만큼 정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펜으로 가서 펜 내리기 있습니다. 펜을 내린단 말은 펜을 내려서 화면에 점을 찍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동작으로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가져온 다음 변수로 가서 길이만큼 움직이기 해줍니다. 그렇다면 입력받은 길이 크기만큼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어로 가서 0.5초 기다리기 해줍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하기 이렇게 해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길이만큼 움직이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복사해서 그 밑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10만큼 움직이기 해서 길이만큼 움직이기로 바꾸어줍니다.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했는 요거를 보고 똑같이 여러분도 코딩 해주기 바랍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굵기와 길이 변수 값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 펜 굵기를 입력받은 굵기 변수의 크기로 정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길이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입력받은 값입니다. 길이만큼 움직이고 0.5초 기다렸다가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한 다음에 움직이고 그리고 0.5초 기다렸다가 시계 방향으로 120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길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120도만큼 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길이만큼 움직였습니다. 또 120도만큼 회전했어요. 또 길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블록들은 정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블록이 되겠는 거예요. 맞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굵기는 5, 길이는 100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굵기는 5, 길이는 150, 굵기 5에 길이 150만큼의 한 변이 150인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색한 것이 있는데 이 연필이 연필 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필 가운데에서 지금 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연필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다음에 모양 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연필의 모양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필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해 준 다음에 얘를 움직여서 연필 끝을 화면 한가운데 딱 맞춘 다음에 딱 놓아주면은 지금부터 이 연필 스프라이트의 중심은 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5, 입력, 100 입력해주면 연필 끝에서 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 탭에서 이 중심을 바꾸어 주는 거. 근데 지금 화면에 그림을 그린 게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를 지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봅시다. 제 이벤트에 가서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펜으로 가서
모두 지우기. 그리고 동작으로 가서 x는 0, y는 0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하면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은 치면은 모두 지워지게 되고, 그리고 x는 0, y는 0, 화면 한가운데로 연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굵기는 이번에는 20 엄청 굵게, 그리고 크기는 200 좀 크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각형,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십각형, 십이각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자, 이번에는 예제 5로 저장을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내 작업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제 3, 예제 4, 예제 5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쌤은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제 1, 예제 2, 예제 3, 4, 5 이렇게 5개의 예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되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는 없고 여러분들 계약하는 날에 등교하는 날에 여러분들의 저장소를 모두 컴퓨터실 가서 확인할 거니까 착실하게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